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프레스룸입니다. 오늘은 윤경호 MBN 논설위원 그리고 권상희 시사평론가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오늘 이슈 살펴보는 프레스콕입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이 났습니다. 가장 논란이 됐던 건 대북 지원 관련 비밀 합의서죠. 지난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직전에 기존에 알려진 5억 달러 외에 추가로 25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의 이른바 비밀 이면 합의서가 공개가 된 겁니다.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 남북 합의서와 똑같고 사인도 똑같습니다. 이런 문건 사인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에 박 후보자 위조 문건이라고 일축하면서 자신의 인생과 모든 것을 걸고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4.8 합의서는 지금까지 공개가 됐고 그 다른 문건에 대해서는 저는 기억도 없고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조작됐다고 봅니다. 제 인생과 모든 것을 책임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이어진 비공개 인사청문회에서는 합의문의 내용을 남북이 언급은 했지만 실제 합의문을 작성하지도 서명하지도 않았다는 취지의 말을 한 걸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쟁점 또 한 가지, 바로 학력 위조 의혹을 놓고도 설전이 이어진 거죠. 박 후보자는 과거 인사청문회에서 저격수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로 수비수가 됐지만 전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다는데 제가 녹음 공개할까요, 그러면? 그 정도 하세요. 합시다. 사실 뭐가 무서워서 그 녹음에는 더 못합니까? 심한 말이 정치 구단 낙선 거사 박지원의 운명, 오늘의 프레스콕입니다. 네, 어제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2000년 4월 6일 날 6.15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합의서 내용을 두고선 공방이 오갔습니다. 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유호정 기자, 어제 주호영 이 통합당 의원이 제시했던 이른바 비밀 합의서 25억 달러의 추가 북한에 대한 투자 계획이 담긴 합의서다라는 문서가 공개가 됐는데 이 문서를 누가 주호영 의원에게 건넨 건가요? 네, 일단 주호영 원내대표는 누가 보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박지원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불법이기 때문에 누가 보냈는지 밝혀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인데 예. 고위 관계자로부터 받았다라고만 하고 공무원이요? 네, 예. 이걸 이제 누구에게 받았는지는 밝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예. 이 20년 전 비밀 합의서가 일단 우선 말씀드리면 실제로 존재하는 건지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어제 국회에서 처음 공개됐기 때문에 저희도 조금 더 취재를 해봐야 하고요. 내용을 보면은 두 가지가 크게 담겨 있습니다. 이 첫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남측은 상부상조의 정신에 입각해 북측에 2000년 6월부터 3년 동안 25억 달러 규모의 투자 및 경제 협력 차관을 제공한다. 예. 그리고 둘째는 남측은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해 5억 달러를 제공한다. 이렇게 예.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2003년 김대중 정부가 이 회담 성사를 위해서 북한에 뒷돈을 제공했다는 의혹, 이 대북 송금 특검 당시에도 이 문서가 있다는 거는 전혀 밝혀진 바 없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박 후보자는 실제로 이 5억 달러를 송금한 데 관여한 바 있다 해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법원 판단에 이 이면 합의서에 의한 실행이었다. 이런 연관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 판단이 연관됐다라는 거는 전혀 밝혀지지 않은 예. 상황이고요. 그런데 그런 당시 합의가 이렇게 이면 합의에 의한 것 아니겠느냐라는 지금 주장을 야권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5억 달러 외에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25억 투자 부분입니다. 예. 일단은 실제로 북한에 그 이후에 5억 달러 규모의 이 대가가 제공이 됐는지 구체적인 어떤 대가가 제공이 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제공이 됐다라고 하면은 25억 달러 규모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로서 이런 남북 경협이 일어난 게 아니라 결국에 남북 정상회담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는 예. 약속을 이전에 했다라면서 이 선후 관계가 조금 바뀌어버린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남북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서 정권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속이게 되는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문건이 사실인지 그리고 이게 실제로 이행됐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후보자는 이제 사실이 아니다. 사인한 기억도 없고 허위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죠. 잠시 뒤에 조금 더 다뤄보겠습니다만 일단 주호영 의원이 제시한 그 합의서에 보면은 박지원이라고 하는 사인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북측에서는 이제 송호경 북한아태위원회 부위원장의 사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사인 자체는 기존에 공개가 됐던 5억 달러짜리 문서와 동일한 글씨체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왼쪽이 이제 이면 합의서에 예. 들어가 있는 사인이고요. 오른쪽이 이제 공식 합의서에 들어가 있는 예. 사인인데 그 당시 문광부 장관 박지원 후보자의 사인과 조선 아태평화위원회 그 송호경 부위원장 예. 사인이 똑같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형태나 그래서 모양을 보면 뭐 거의 필적이 비슷하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게 이제 비밀 이면 합의서다 예.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박 후보자는 앞서 이제 제 발제에서 보셨다시피 저건 조작된 거다. 내 자신의 인생과 모든 것을 걸겠다 이렇게 강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개 그 인사청문회 끝나고요. 예. 비공개 인사청문회가 또 있었습니다. 예. 그때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합의문에 있는 내용을 논의는 했다. 그런데 논의는 했지만 실제로 합의문을 작성하지도 않고 서명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밝혔고요. 북한이 20억 달러 현금 지원을 요구를 했는데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현금 지급은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대신에 차관이나 이 기업의 투자금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만 했다라고 이런 얘기를 전했다고 합니다. 예, 몇 가지 살펴봐야 될 대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비밀 합의서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 사실인지 그리고 그것을 누가 이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전달을 한 것인지 그게 일단 밝혀져야 될 것 같고요. 내용적인 면에서도 보면은 5억 달러 기존에 현대그룹을 통해서 대북 송금을 했던 5억 달러는 제공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 25억 달러의 경우에는 투자 및 경제협력 차관이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무상 제공이라는 의미는 아닌 것이죠. 이런 대목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자, 이것이 지금 2020년 국가정보원장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 걸림돌이 될 것인가 아닌가 일단 그 판단부터 먼저 내려봐야 될 것 같아요. 박지원 후보자의 학력 위조에 대해서 예. 물고 늘어졌던 거는 후보자의 신뢰성, 예. 뭐 도덕성 이런 걸 얘기하는 걸 거고요. 예. 이 합의서조차도 지금 박지원 후보자는 존재 자체를 부인했고 예. 오히려 조작된 거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합의서를 제공했다는 전직 고위 공무원의 실명을 밝혀라 이렇게 예. 좀 더 세게 공세적으로 나왔어요.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 실명을 공개까지 하면서 진실 공방을 할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합의서의 존재 여부 자체가 지금 어찌 보면 한쪽에는 상당히 큰 흠을 감수하는 지금 상황이 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나 이 합의서가 존재하느냐 아니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논의된 내용 이게 2003년 당시에 특검에서도 북한이 우리에게 현금 지원을 요구했다 이런 얘기들은 있었어요. 금액은 뭐 많이 왔다 갔다 했죠. 실제로 북한에게 건넨 자금도 공식 합의서에 보면 5억 달러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특검에서 밝혀진 바로는 4억 5천만 달러예요. 그중에 정부가 지원한 지원금 1억 달러가 있었고 나머지 3억 5천만 달러는 뭐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현대상선이 어찌됐든 전달을 했단 말이죠. 그 과정에서 이기호 수석이 압력을 행사했다. 그리고 산업은행 총재였던 이근영 나중에 금감위원장 시절이었는데 금감위원장 신분이었던 분이 산업은행 총재 때 당시 배임 혐의로 전부 다 감옥을 가게 됐어요.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다시 드리는 이유는 이 25억 달러어치의 차관을 제공하기로 물론 사회간접 부문에 제공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이어지겠지만 민간 부분의 기업 투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되겠죠. 중요한 건 이 돈을 조달할 방법이 있었느냐 당시에? 쉽지 않은 거예요. 당시에 공식 합의서 5억 달러 중에 4억 5천만 달러를 건네면서 결국 산업은행의 대출을 현대상선이 받아서 주었을 정도로 자금을 조달하기가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래서 결국 감옥에 간 분들이 있을 정도니까 설사 이런 얘기들이
오갔다고는 지금 박지원 후보자가 뭐 인정을 했다고 예. 비공개 청문회에서 얘기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예. 북한이 현금을 뭐 얼마 달라 뭐 그런 얘기들은 많았으니까. 그러나 이제 거듭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저 합의서의 존재 자체 예. 이거는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복귀해 보면 당시에 송두환 특검이죠. 예. 특검에서 제 기억에 2003년 4월 중순부터 6월 25일까지 아마 특검을 운영했던 예. 걸로 기억하는데 그 정도의 기간 중에 이런 문서가 있었다면 아마 충분히 찾아낼 수 있었을 것이다. 예. 그리고 찾아내지 못했다라고 강변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관여한 분이 혼자가 아니라면 박지원 장관 혼자가 아니라면 아마 누군가는 예. 그 전에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알겠습니다.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당시 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30억 달러, 그러니까 총 30억 달러인데 이 가운데 이제 25억 달러 비밀 합의를 구속력 있는 합의서 형태로 써주기에는 좀 여의치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특검이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 굉장히 낮아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주호영 의원이 이 제보를 해준 전직 공무원이 누군지를 밝히면 조금 더 진위 여부를 가리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열 기자, 어제 이 남북 기본 합의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면 합의서와 관련된 공방도 좀 뜨거웠습니다만은 학력 위조와 관련해서도 하태경 의원하고 박지원 후보자 간에 아주 설전이 오갔어요. 그렇습니다. 이 학력 위조 관련해서는 인사청문회 전부터 하태경 의원이 예. 아주 강하게 의혹을 제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예. 두 사람이 이제 공방을 벌였는데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 대정부 질문에서요. 유은혜 그 교육부 총리에게 박 후보자의 학력 위조 의혹과 관련해서 교육부가 감사할 생각이 있느냐라고 물었었어요. 예. 그랬더니 이제 당시에 유 그 부총리가 청문회를 보고 결정을 하겠다 이런 대답을 했단 말이죠. 그러고서 이제 오늘 이제 하 의원이 밝힌 예. 건데 어제 박 후보자가 교육부 감사에 반대 안 한다고 했으니까 예. 교육부가 즉각적으로 감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 또 유 부총리가 예. 오늘 교육위에 출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55년 전의 일이고 지금 예. 당시의 상황을 확인해 줄 수 있는 당사자들이 지금 아무도 없다. 예. 감사가 실효적인 의미가 있는지는 부정적으로 볼 예.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1965년에 광주교대를 다니다가 단국대로 편입을 했는데 조선대로 다닌 것처럼 돼 있었고 단국대를 제대로 성적을 받고 졸업한 것인지 군대 있을 때 졸업했다 뭐 이런 주장도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게 검증 가능한지를 모르겠어요. 유은혜 부총리도 이건 너무 오래돼서 당시에 이제 학적 관리를 했던 학교 담당자들이 다 이제 뭐 은퇴를 하거나 아니면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이게 그 의미가 있는 건가요? 글쎄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 있어서 학력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상징성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 뭐 신정아 씨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학력 위조와 관련된 광풍이 예. 한번 몰아닥쳤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이와 관련된 부분을 크게 쟁점화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예. 드는데 너무 오래된 일이죠. 55년 전이고. 1965년, 70년대에는 아마 저도 주변에서 듣기로는 학력 위조 이런 게 너무 일상적인 사회 통념처럼 돼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얼핏 들었어요. 저도 그렇게 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고위공직자가 예. 되는 입장에서 청문회에서 투명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 예. 아까 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신뢰와 관련돼 있는 부분이기 예. 때문에 사실 정확하게 밝히는 게 가장 좋죠. 그리고 뭐 원하건대 이건 굉장히 어렵지만 당시 담당자가 알고 있다면 나타나주는 게 가장 좋은 것이고 예. 이게 5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아도 지금 문화체육관광부 때 압력을 행사했을 것이다가 지금 미래통합당의 의견이잖아요. 예, 2000년도에. 그렇죠. 예. 20여 년 전입니다. 그때 담당자는 분명히 기억을 찾을 수 할 거예요. 있다. 압력을 가했다라면. 그렇기 때문에 담당자가 나타나주는 게 가장 좋은데 그렇지 않다면 20여 년 전도 워낙 시간이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유은혜 이 부총리께서 지금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지원 후보자 얘기로는 하태경 의원이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일이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곤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석연치 않은 풀리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은 그냥 가는 거죠? 지금 네, 이 박 일단은-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은요? 일단은 통합당에서는 이제 청문 보고서 채택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이고요. 예.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이면 합의 보고서나 예. 이면 합의서나 예. 지금 이제 학적 관련해 가지고 이 의혹이 풀려야 한다는 입장이고 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오늘 오후에 청문 보고서를 단독으로라도 채택하겠다 예.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야당이 반대해도 또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